이어서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지금 뭐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 독일 반도체 공장 인수 승인, 미국 봉쇄 돌파구. 그래서 야 지금 뭐 개인적으로도 이거 기사 보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독일이 미국을 지금 배신 때리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도와주겠다는 얘기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좀 탱크 좀 달라고 하니까 못 주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여론에 지금 욕을 많이 먹었죠. 전범국이고 니네는 미스터 희가한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외면을 할 수가 있느냐? 좌우지간 일본과 독일에 대한 이슈. 독일이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고 뭔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중국 지금 여기에 지금 매각을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 누구 편이야? 분명히 네 정체를 대. 민주진영이야 공산진영이야? 공산진영인데요. 그럼 니네는 없어. 네덜란드한테도 얘네는 주지마. ASML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슈인데 독일이 지금 미국과 척을 지을 것이냐 지금 이런 대목인데요. 독일 경제부가 중국 사이웨이 전자 자회사 실렉스 도르트문트에 있는 지금 지금 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주일 내로 허가할 방침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 자본 현지 업체 매입이 안전보장 우려가 된다는 반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례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핵심 반도체 시설을 장악할 경우 앞으로 중국 관련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자본이 취득하면 미국의 대중 관세 반도체 포위를 돌파하는 모형새가 된다고 매체를 평가했다. 지금 이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지금 독일 이들은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숄츠 똘끼가 도지나 이런 대목인데 독일이 지금 크레이지한 상태다. 이런 대목인데 그래서 야 지금 이제 중국이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죠. 러시아도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식기세척기에 있는 걸 빼다가 군수물자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큰 이득인 거죠. 이걸로 지금 이제 먹고 사는 건데 앞으로 지금 미중 간의 패권 다툼 속에서 독일이 지금 이에 대한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너무도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푸틴 경고에 맞불 외교부 러시아 북무기 구매 가능성 예의주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푸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니네들이 우크라이나 무기 주면 알지? 우리는 무조건 관계는 파탄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우크라이나 무기 준 적 없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하고 잘 지낼 것이다. 니네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무기 제공 않는다는 입장 변화 없어. 러시아의 북무기 구매 예의 주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좌우지간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외교를 관계를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색깔을 안 드러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가만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박쥐같이 잘 해먹고 있는데 좌우지간 뭐 긁어 부스럼 생기지 않게끔 조심히 해야 우리한테 이득이다. 그래서 이 중립 외교에 대한 부분들 지혜를 짜 모아야 된다.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27개국 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그래서 좀 먼 얘기긴 한데 지금 한 10년 정도 남았죠. 10년 전에 배터리 관련한 주식 차트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휘발유 디젤 연료라는 신차 구매 불가능.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폭등 날아가고 있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10년 전에 지금 75,000원, 10배 튀었네요. 예, 10년 전도 아니죠. 2016년이니까, 2015년 정도, 뭐 7년 만인데 벌써 10배가 튀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10년은 어떻게 될까? 주가는 또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전기차는 가는 분위기죠. 내연차는 이제 무조건 없앤다. 이거 유럽에서 이제 결의를 한 거고, 지금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들 계속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이제 필리핀, 베네수엘라, 최근에 또 이슈가 터졌죠. 그래서 어느 지역은 홍수, 어느 지역은 가뭄, 어느 지역은 산불. 그리고 이제 북극의 펭귄이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대목인데요. 그래서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슈는 뭐 이거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이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지금 이슈에 대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장 물가 작년보다 낮게, 그래서 올해 김장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월급이 안 오르고 있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이로 인해서 저출산. 그래서 지금 쭉 보십시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애를 몇 명씩이나 낳고 있는지, 주변에 중국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봐야 되겠죠. 오늘 또 원희룡 장관 보니까 외국인 지금 불법 주택 매입, 또 이제 세금 회피, 이거 브리핑 하던데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은, 지금 빠르게 해야 되고, 또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들, 이것도 조사해야 되겠죠. 왜 우리 세금을 갖다가 외국인들 지금, 지금 뭐 봉사활동 비슷하게 무료로 대주고 있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뉴스, 언론, 이쪽에서 지금 노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김장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마늘, 고추, 양파, 소금 공급에 대한 이슈인데 일단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물가 잡기에 혈안이다. 레고랜드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세금 투입인데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부분들, 즉 오답 노트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론에 대한 부분들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말도 서울 도심 진보 보수 세대결 교통험장 예상 7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시청, 광어, 숭례문, 주말에 외출하실 때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반절로 쪼개졌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육성, 4조 1,000억 투입.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제, 민관합동 프로젝트 가동. 쇼는 안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대국민 생중계 보고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 전략 R&D에 지금 10% 확대, 4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재정이 안 좋죠. 그리고 산학역 연구 거점 지정, 대학 내 장기적 연구도 추진한다. 27년까지 글로벌 모델 기술 강국 진입. 그래서 미래 먹거리 기술 패권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미국은 얼마냐? 330조. 반도체 과학, 완전 목숨 걸었죠. 전담 조직 설치. 그래서 반도체는 이제 기본 틀인 거고, 이제 그 위에 과학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UAM, 전기차, 수소차, 우주항공 국방, 드론, AI, 로봇, 뭐 지금 방산 원전 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토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잡아야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대만 TSMC에 절절 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여기도 지금 4조 8천억, 우리보다 좀 더 많죠. 그래서 기금 지원. 일본이 사실 과거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벨상도 많이 타고 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앞서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애를 안 낳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첨단 바이오가 1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모빌리티. 이건 자율주행차겠죠. 또 이제 차세대 원전, SMR, 우주항공 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통신,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분들 등등해서 정부에서 밀어준다. 그나저나 우리 연금 에 대한 부분들, 저출산, 고령화 이에 대한 부분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첫 번째 임금 구조부터 정상화 시켜라. 그리고 애 낳는 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 말만 하지 말고 일단 기업 내에서 이걸 끌어갈 수 있게끔 문화 형성 이거를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 직장 그만 못 두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대책 강구는 그만하고 답은 있으니 시행이 답이다. 감사합니다.